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은 모 유명 정치인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사연을 제보해 주신 스파이더맨님,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 각색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5월의 따스한 햇살이 건물 외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치 30년의 베테랑 민재욱 의원이 집무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그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죠. 외적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내면은 온통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언론에서는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어요. 차기 총리 최적임자,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인 1순위라는 수식어들이 따라다녔죠. 하지만 민재욱에게 그런 찬사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깊이 파인 상처가 모든 영광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며 민재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년 전 7살이던 딸 민유아가 유괴당한 후 실종되었습니다.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는 홀로 남겨진 채 정치라는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유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빠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아빠 안아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웃음이 민재욱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만약 유아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27살이 되었을 텐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아직도 그 해맑은 웃음을 지니고 있을까요? 민재욱은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된 몇 장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유아가 5살부터 7살까지 그린 말풍선 캐릭터들이었죠. 동그란 얼굴에 큰 눈, 항상 웃고 있는 표정의 캐릭터가 말풍선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빠, 오늘도 웃어. 아빠 힘내세요. 아빠가 최고예요. 같은 응원의 메시지가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아버지를 걱정하며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당시 민재욱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오면 유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 일찍 나가느라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위해 유아가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들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유아가 6살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말풍선 캐릭터가 아빠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멋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유아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재욱은 그 그림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민재욱은 그림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그림들이 그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딸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그때까지 아버지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죠. 정치인으로서의 성공도 총리라는 자리도 사실 그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딸이 자랑스러워할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봄꽃들이 만개한 계절이었지만 민재욱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녹지 않은 겨울 말이죠. 그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조금 더 일찍 집에 갔다면, 만약 유아를 혼자 두지 않았다면, 만약 수많은 가정들이 그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유아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실종자 찾기 단체에 후원하고 때로는 직접 거리를 다니며 전단지를 나누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오후 4시 비서가 노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오늘 신규 인턴 소개 시간이 있으십니다. 민재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오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민재욱은 양복 재킷을 다시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연습해온 습관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공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했죠.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동시에 유아에 대한 기억을 지켜나가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국회 청년 보좌관 인턴들이 줄지어 서 있는 회의실에 민재욱이 들어섰습니다. 15명의 젊은 얼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모두 정치에 대한 열정과 포부를 안고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민재욱은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젊은 인재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적인 인사와 격려의 말을 건네던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머물렀죠. 맨 뒤편에 서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단정한 정장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또렷하고 진지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22살의 한설인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자기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전공과 포부, 그리고 정치에 대한 생각들을 짧게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민재욱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지만 유독 설인의 차례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에게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설인입니다. 드디어 설인의 차례가 되었어요. 정치외교학과 4학년이고 이번에 인턴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정중했어요. 하지만 민재욱의 마음 어딘가에서 묘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눈빛이,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도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죠.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라 민재욱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 실종 아동이나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설인의 대답에 민재욱의 심장이 쿵 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민재욱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설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하는 습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모습, 진지해질 때 살짝 입술을 깨무는 버릇까지도 말이에요. 인사가 끝난 후 인턴들은 각자 배정받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설인은 민재욱의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는 업무를 보면서도 자꾸만 그녀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집중력 있게 일하는 모습,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모두 눈에 들어왔죠. 점심시간이 되자 설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사인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내민 것은 작은 스케치북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낙서하는 용도로 쓰는 건데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민재욱은 미소를 지으며 펜을 받아들었죠. 물론이지. 어디에 해드릴까요? 그는 친근하게 대답했어요. 젊은 인턴이 자신에게 사인을 요청하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설인이 스케치북을 펼치는 순간 민재욱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페이지 전체가 말풍선 캐릭터 낙서로 가득했어요. 동그란 얼굴, 큰 눈, 항상 웃고 있는 표정, 그리고 그 특유의 곡선과 눈매, 말풍선의 모양, 심지어 대사의 흐름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20년 전 딸 유아가 그리던 그 캐릭터와 말이에요. 민재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이 그림들은 단순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선의 굵기, 캐릭터의 비율, 표정을 그리는 방식까지도 유아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그림들은 민재욱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서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게 되는 낙서예요. 어릴 때부터 손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혹시 이상한가요?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라. 민재욱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말 특별한 그림이네요. 언제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나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는 확실히 그렸던 것 같아요. 가끔 꿈에서 이런 캐릭터가 나오기도 하고요. 민재욱은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을 정도였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서린이 스케치북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민재욱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친숙함,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그를 사로잡았죠. 서린이 나간 후 민재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어요. 딸이 그림을 그리며 킬킬거리던 모습, 완성된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모습, 아빠, 이거 어때요? 라며 방긋 웃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그에게 주는 신호일까요? 민재욱의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의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서린의 그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그는 결국 일어나 서재로 향했죠. 이런 밤이면 항상 그랬듯이 유아의 기억들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인턴들의 인사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욱은 평소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어요.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꼈거든요. 한서린의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보니 의문점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출생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5살 때 입양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 주소지였습니다. 민재욱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린이 5살부터 12살까지 살았던 위탁가정의 주소가 화면에 떠올랐죠. 그곳은 유아가 실종된 장소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같은 구, 같은 동네였어요. 설마, 민재욱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려 했어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린의 학력 사항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그 지역에서 다녔더군요. 성적은 우수했고 특별활동으로는 미술 동아리 활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림 대회에서 수상한 기록도 있었어요. 민재욱은 유아가 실종되었던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5월 15일 토요일 오후였어요. 그는 긴급 당무회의 때문에 집을 비웠고 아내는 친정 어머니 병문안을 갔었죠. 유아는 집 근처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낯선 남자가 유아에게 접근하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묘연했죠. 경찰의 수사도 사설 탐정의 추적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유아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만약 그때 유아가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다면 어떨까요? 만약 기억을 잃었거나 너무 어려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서린이 자란 위탁 가정이라면, 민재욱은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검색해봤어요. 당시 유아의 실종 사건은 꽤 큰 이슈였죠. 정치인의 딸이 유괴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민재욱은 컴퓨터를 끄고 소파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정들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 설인이 유아라면, 만약 2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난 것이라면, 다음 날 아침 민재욱은 일찍 출근해서 설인의 업무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펜을 잡는 방식, 고개를 갸웃거리는 습관, 생각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 모든 것이 어린 유아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특히 설인이 집중할 때 보이는 표정이 유아와 똑같았습니다.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아래 입술을 깨무는 모습, 그리고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눈을 반짝이는 모습까지도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민재욱은 멀리서 설인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어제 본 그 말풍선 캐릭터들을 또 그리고 있는 것 같았죠. 설인 씨, 잠깐 시간 있나요? 민재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네, 의원님, 무슨 일이세요? 설인이 밝게 대답하며 스케치북을 덮었어요. 어제 그 그림 말인데요. 정말 흥미로워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민재욱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나요? 설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이미 자연스럽게 그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가르쳐 줬다는 것은 민재욱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요. 이 캐릭터를 그릴 때마다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민재욱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7살 이전의 기억이 있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설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사실 그 시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위탁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고 그 순간 민재욱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만약 설인이 어린 시절 기억을 잃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민재욱은 설인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소중하고 애틋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는 모습,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 진지하게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까지도 말이죠. 그는 확신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단서를 찾고 있었어요. 설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도 유아와 비슷했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까지도 말이에요. 어린 유아가 퍼즐을 맞출 때 보였던 집중력과 인내심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민재욱은 설인의 작은 습관들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연필을 굴리며 생각하는 모습,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동작, 웃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모든 것이 유아의 어린 시절과 일치했죠. 어느 날 오후 민재욱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설인이 착용한 헤어핀을 자세히 보게 된 것이에요. 작은 새 모양의 헤어핀이었는데 그 디자인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민재욱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 헤어핀은 유아가 5살 생일 때 받았던 수제 헤어핀과 똑같았습니다. 아내가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죠. 작은 새의 날개 부분에 있는 독특한 패턴, 부리의 약간 휜 모양, 심지어 새의 눈 부분에 있는 작은 구슬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재욱은 그날 점심시간에 설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설인 씨, 그 헤어핀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셨나요? 설인은 자신의 헤어핀을 만지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사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한 유일한 어린 시절의 물건이에요. 위탁 어머니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디자인이네요. 수제품인 것 같은데. 민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이 헤어핀을 보면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마치 누군가의 사랑이 담긴 것 같달까요? 민재욱은 더 이상 질문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는 급히 자리를 뜨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민재욱은 집에 돌아가 유아의 그림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그림을 찾았어요. 유아가 5살 생일 때 그린 그림이었죠. 말풍선 캐릭터 옆에 작게 그려진 새 모양 헤어핀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새 핀이에요. 너무 예뻐요. 라고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적혀 있었어요. 민재욱은 그 그림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몰려왔어요. 만약 더 일찍 알았다면, 만약 더 꼼꼼히 찾았다면.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어요. 딸을 다시 만났다는 기적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죠. 그날 밤 민재욱은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그립기만 했죠. 여보, 우리 유아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는 사진 속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헤어핀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닮아서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라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요? 민재욱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설인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 권리도 있었죠. 다음 날부터 민재욱은 더욱 조심스럽게 설인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성격, 관심사, 인간관계 등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설인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보이는 외로운 표정이 민재욱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다른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설인이 보이는 반응이 눈에 띄었어요. 부러운 듯 바라보면서도 슬픈 표정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민재욱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확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림, 헤어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특별한 감정, 모든 것이 그의 직감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욱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설인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업무가 일찍 끝난 날이었어요. 민재욱은 설인을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갑작스럽게 불러서 미안해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설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따라왔어요. 괜찮습니다. 의원님, 무슨 일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민재욱은 구석진 자리를 선택해서 앉았어요. 설인이 마주 앉자 그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설인 씨, 이 질문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민재욱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말풍선 캐릭터 말이에요. 정말 어디서 배운 기억이 없나요? 아주 작은 단서라도 있으면 말해주세요. 설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손이 저절로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 캐릭터를 그릴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민재욱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따뜻하고 안전한 기분이 들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힘들거나 외로울 때마다 이 캐릭터를 그려요. 민재욱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7살 이전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서린의 눈에 잠시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어요. 사실 가끔 꿈에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하지만 꿈인지 기억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꿈인가요? 민재욱이 가슴을 조이며 물었습니다. 큰 거실에 벽에 걸린 액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액자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계시고 그 옆에는 제가 그리는 것과 같은 캐릭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유아야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민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아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20년 만에 부르는 딸의 이름이었죠. 서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의원님,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잘못 말한 게 있나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민재욱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유아가 그린 그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세요. 그가 그림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죠. 서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것과 똑같아요. 아니, 똑같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완전히 일치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그림들은 20년 전에 그려진 거예요. 민재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살 여자아이가 그린 거죠. 서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이라면 제가 7살 때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린 기억이. 민재욱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유아가 새 모양 헤어핀을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를 보세요. 서리는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저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진이 왜 의원님께 있는 거죠? 유아야, 아빠가 20년 동안 기다렸어. 민재욱이 마침내 진실을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찾고 있던 민유아야.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배경음악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민재욱은 20년 만에 딸의 이름을 부르며 흘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라고 하셨나요? 서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민재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아가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들, 유아가 그린 다른 그림들, 그리고 서린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새 모양 헤어핀과 똑같은 것이 그려진 그림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이 헤어핀은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거야. 너의 5살 생일 선물이었어. 민재욱이 설명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야. 서리는 자신의 헤어핀을 만지며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제가 꿈에서 본 그 남자는 아빠야. 매일 밤 너를 그리워하며 기도했던 아빠. 민재욱이 대답했죠. 20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의원님의 딸인가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민재욱은 서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유아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서린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빠나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괜찮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민재욱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이제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무색할 만큼 부녀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저의 진짜 이름은 민유아인가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민유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의 이름이야. 민재욱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서린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너도 느끼는구나. 민재욱이 기쁘게 말했어요.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거야. 카페에서 나온 후 그들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민재욱은 서린에게 유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5살 때 처음으로 그 말풍선 캐릭터를 그렸어. 그때 아빠가 국정감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내가 그 그림을 그려서 아빠 힘내세요. 라고 써준 거야. 서린은 신기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럼 그때 아빠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그 그림을 사무실에 걸어두고 힘들 때마다 봤어. 민재욱은 또 다른 기억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6살 때는 아빠 생일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선물해줬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라고 적혀 있는 그림이었지. 저도 그런 것들을 했었나요? 서린이 웃으며 물었어요. 비록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민재욱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리 출마 철회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질문을 쏟아냈죠. 모두가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의원님,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민재욱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저에게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재욱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아버지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필요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쏟아냈죠. 하지만 민재욱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뒤쪽에 서 있는 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치는 누군가 대신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거든요. 20년 동안 놓친 시간을 되찾고 싶습니다. 서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날 저녁 민재욱과 서린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비어있던 집이 다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민재욱은 유아의 방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거든요. 이게 내 방이야. 민재욱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방 안에는 어린아이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형들, 그림책들, 그리고 벽에 걸린 유아의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였어요. 서린은 방을 둘러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보는 곳인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 그럼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건가? 민재욱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린은 벽에 걸린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림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조금씩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을 그리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생각나는 것 같고요. 그날 밤 서린은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풍선 캐릭터가 아빠, 저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는 그림이었어요. 20년 만에 그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 그림이었죠. 민재욱은 그 그림을 보며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20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딸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 혼자 남겨졌을 때의 외로움,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감정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1년 후 민재욱의 집 거실에는 새로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린이 최근에 그린 말풍선 캐릭터들이었어요. 예전과 같은 동그란 얼굴, 큰 눈, 그리고 항상 웃고 있는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더 성숙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아빠,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사랑하는 아빠께. 민재욱은 매일 아침 이 그림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떠난 후 그는 작은 미술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설인도 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며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학원에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재욱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어린 유아를 떠올리곤 했어요. 특히 말풍선 캐릭터를 그리는 아이들을 볼 때면 더욱 그랬죠. 설인이 그 기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아빠, 오늘 새로운 학생이 등록한대요. 설인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살 여자아이인데 정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캐릭터 그리는 걸 좋아한답니다. 민재욱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겠네. 그는 설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죠. 너처럼 말이야. 설인은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빠. 제가 어릴 때 그렸던 것처럼 그 아이도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설이는 점점 더 많은 어린 시절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서 놀던 기억, 엄마가 만들어준 새 모양 헤어핀을 받고 기뻐하던 순간,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웃던 따뜻한 시간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죠. 가장 최근에 떠오른 기억은 민재욱이 국회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던 모습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서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던 기억이었죠. 그때 손에 들고 있던 것도 바로 말풍선 캐릭터 그림이었어요. 아빠, 그때 제가 정말 매일 기다렸나요? 설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조금만 늦어도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새로 그린 그림을 자랑하곤 했지. 민재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바빴을 텐데 제 그림을 봐주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아빠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하루 종일 힘든 일이 있어도 유아 그림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 설인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재욱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내가 그리는 그림들을 보며 항상 자랑스러워했어. 너의 첫 번째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고 친구들이 오면 자랑하곤 했었지. 민재욱은 계속해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는 손재주가 좋았어. 그 새 모양 헤어핀도 직접 만든 거고 내가 입을 옷도 가끔 만들어주곤 했지. 특히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앞치마를 만들어줬을 때 너무 좋아했어. 정말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나요? 그럼 그 앞치마를 입고 엄마 옆에서 요리하는 흉내를 내곤 했어. 물론 실제로는 그냥 놀기만 했지만 말이야. 민재욱이 웃으며 말했어요. 설이는 기억나지 않는 엄마였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도 저를 많이 그리워하셨을까요? 물론이야. 엄마는 너를 잃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 매일 너의 방에 들어가서 그림들을 보며 울곤 했지. 그러다가 너무 아파서. 민재욱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아빠도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시죠? 물론이야.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커.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말이야. 그날 밤 설이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3명이 함께 있는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비록 어머니의 얼굴은 상상으로 그린 것이었지만 그 그림 속에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한가운데 있는 말풍선에는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엄마, 아빠, 유아가 함께라고 써 있었어요. 민재욱은 그 그림을 보며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20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딸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 혼자 남겨졌을 때의 외로움,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감정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유아야,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민재욱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빠.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설인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들의 집은 이제 진정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함께 나누는 식사, 저녁마다 이어지는 대화들, 모든 것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었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죠.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설이는 스케치북을 가져와서 아름다운 풍경들을 그렸고 민재욱은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가끔 설인이 그림을 보여주면 민재욱은 어린 시절의 유아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나요? 그럼 매주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아빠에게 자랑했어. 그때마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지. 설이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그림으로나마 채우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설이는 특별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민재욱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아빠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설인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의 너가 생각나거든. 그래서 더욱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게 돼.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비록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재욱은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정치인으로서의 성공보다 아버지로서의 행복이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설인 역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매일을 소중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저녁에는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어요. 특히 설인이 아이들에게 말풍선 캐릭터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줄 때면 민재욱은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 특별한 그림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뿌듯했거든요. 선생님, 이 캐릭터는 누가 처음 만든 거예요? 한 아이가 설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린 그림이었어. 설인이 대답했어요. 누구요? 바로 나야. 설인이 자신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린 시절에 내가 아빠를 위해 그린 거였어.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재욱과 설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인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우리는 결국 만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야. 맞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민재욱은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자. 2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는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결국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학원의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따뜻한 그림들을 통해 말입니다. 벽에 걸린 마지막 그림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아빠 사랑해요. 유아가. 민재욱은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내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재욱의 작은 미술학원 유아 아트스쿨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죠. 학원 이름을 정할 때 설인이 제안했습니다. 아빠, 제 진짜 이름으로 학원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여기 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민재욱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간판을 달던 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뭉클해했죠. 20년 동안 불러보지 못했던 딸의 이름이 이제 매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테니까요. 학원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다녔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5살, 가장 나이 많은 아이는 12살이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설인을 유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설인도 자연스럽게 그 이름에 익숙해졌습니다. 유아 선생님, 오늘도 말풍선 캐릭터 그리는 법 가르쳐 주세요. 7살 소녀 지민이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어요. 지민이는 설인이 가장 아끼는 제자 중 하나였죠. 유독 그림에 재능이 있었고 무엇보다 설인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면이 많았거든요. 물론이지.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줄게. 설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캐릭터가 가진 특별한 의미를 조금씩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둘러앉아 설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말풍선 캐릭터는 사랑하는 사람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고 만든 거지. 누구를 응원하려고 만든 거예요? 지민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을 응원하려고 했어.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힘낼 수 있도록 말이야. 설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민재욱은 교실 뒤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20년 전 어린 유아가 자신을 위해 그림을 그렸던 마음이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특별한 방문객이 학원을 찾았습니다. 설인이 자란 위탁가정의 어머니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72세의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학원 안으로 들어오셨죠. 설인아, 할머니가 설인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니, 이제 유아라고 불러야 하나? 설인은 급히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어요? 제가 찾아뵈려고 했는데 우리 설인이가, 아니, 우리 유아가 진짜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 꼭 보고 싶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욱도 다가와서 깊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우리 딸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민재욱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보답은 무슨, 우리 설인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아시죠? 네, 정말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민재욱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설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설인아, 아니 유아야. 할머니가 널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정말 작고 무서워하는 아이였어. 밤마다 악몽을 꾸고 누군가를 찾으며 울곤 했지.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하지만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달랐어. 그 말풍선 캐릭터를 그릴 때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 할머니는 그때부터 알았어.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누군가가 있구나. 그 누군가를 위해 그림을 그리는구나 하고 말이야. 민재욱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설인이를, 유아를 잘 돌봐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재욱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아이를 잃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제 다시 만났으니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으셨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설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말도 잘하지 못했던 설인이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아지는 모습, 가리고 항상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모습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이 아이는 정말 착했어요. 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옆에서 간병해주고 그림을 그려서 기운을 북돋아주곤 했거든요. 할머니가 설인을 보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설인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진짜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아빠, 할머니가 아니셨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민재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해 주셨네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 설이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명이 함께 있는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자신, 그리고 할머니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가운데 있는 말풍선에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설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아끼던 크레파스야. 지금까지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에게 돌려줄게. 상자를 열어보니 낡고 짧아진 크레파스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빨간색과 노란색은 거의 다 닳아서 손톱만큼만 남아있었어요. 설이는 그 크레파스들을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걸로 말풍선 캐릭터를 그렸었구나. 설인이 중얼거렸어요. 맞아. 빨간색으로는 캐릭터의 볼을, 노란색으로는 말풍선을 칠하곤 했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재욱은 그 크레파스들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그리워하며 사용했을 크레파스들이었거든요.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딸의 마음이 그 작은 크레파스 조각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설이는 그 크레파스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가끔씩 꺼내서 보여주곤 했어요. 이 크레파스들에는 특별한 마법이 들어있어. 사랑의 마법 말이야.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 크레파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사랑이 담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며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학원 앞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설이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교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이들이 은행잎을 주우며 뛰어노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학원을 찾았습니다. 설인과 같은 또래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실종되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가족을 찾은 경우예요. 설인과 민재욱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은 신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제가 찾은 방법이 혹시 다른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 왔어요.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위로를 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그날부터 미영은 학원의 특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실종 아동을 찾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설인과 민재욱에게 그런 활동에 참여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겪은 기적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미영의 제안에 두 사람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유아 아트스쿨은 단순한 미술학원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실종 아동 가족들을 위한 모임 장소가 되었고 아이들의 그림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되었죠.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유아 아트스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실종 아동 가족들의 성지 같은 곳이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희망의 그림 교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재욱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치인 시절의 무거운 표정은 사라지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유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실종 아동 부모들에게는 희망의 상징 같은 존재였거든요. 유아 아빠, 저희 아이도 그림을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동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8살 아들을 잃고 3년째 찾고 있는 어머니였죠. 민재욱은 그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20년을 기다렸어요.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설이는 그런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실종된 아이들이 좋아했던 캐릭터나 동물들을 함께 그리면서 그리움을 달래는 시간이었죠. 선생님, 우리 수진이가 정말 좋아했던 토끼예요. 한 아버지가 설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토끼 인형을 항상 안고 다녔거든요. 설이는 그 토끼를 정성스럽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풍선 캐릭터가 그 토끼를 안고 있는 그림을 완성했어요. 수진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그 아버지는 그림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수진이가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학원에는 수많은 희망의 그림들이 모였습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실종 아동들을 기리는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부모들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망의 그림 교실에 참여했던 한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10년 전 실종된 딸을 찾은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민재욱과 설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아 아빠 덕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유아 아트스쿨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민재욱과 설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일상의 행복이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학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시간들 말이에요. 설인의 기억도 점점 더 많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떠오른 기억은 생일날의 모습이었어요. 6살 생일 때 민재욱이 큰 케이크를 사온 기억이었죠. 아빠, 그때 정말 큰 케이크였어요? 설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보다도 큰 케이크였어. 내가 너무 좋아해서 케이크의 얼굴을 받고 먹으려고 했던 기억이 나네. 민재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제가 그랬나요? 그래서 온 얼굴이 크림투성이가 됐었지. 엄마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내가 계속 움직여서 못 찍겠다고 웃었어. 이런 기억들이 하나씩 돌아올 때마다 설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미니화가 되어 있었어요. 여름이 되어 학원에서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랑의 말풍선 마이너스 가족을 찾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어요. 설인의 어린 시절 그림부터 현재 아이들이 그린 그림까지 그리고 실종 아동 가족들이 그린 그림들까지 모두 전시되었죠. 전시회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실종 아동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그리고 언론사 사람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민재욱은 개막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담긴 그림들입니다. 모든 실종 아동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릴 것입니다. 설인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사랑만은 잊지 않았어요. 이 말풍선 캐릭터가 바로 그 증거였죠.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실종 아동 부모들은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는 표정이었어요.
전시회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전시회를 보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 사람들이 가족을 찾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한 것이에요. 그림이 가진 힘, 사랑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죠.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민재욱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실종 아동 찾기 정책 자문위원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민재욱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요. 대신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주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이었죠. 그 대신 민재욱과 설이는 사랑의 말풍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실종 아동 가족들을 돕고 미술 치료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하는 재단이었어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나섰고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1년 후 설인에게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를 키워준 김순자 할머니가 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우리 유아가 하는 일이니까 할머니도 도와주고 싶어. 할머니의 말씀이었죠. 이 돈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설이는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순자홀이라는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실종 아동 가족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 무렵 설인에게 또 다른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사귀어온 남자친구 준호와 결혼을 결정한 것이에요. 준호는 처음에는 설인의 복잡한 가족사를 걱정했지만 민재욱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님께서 유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랑으로 유아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준호의 다짐이었죠. 결혼식은 학원에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학원 아이들과 실종 아동 가족들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죠. 민재욱은 딸을 준호에게 맡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20년 동안 기다려서 찾은 소중한 딸입니다.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아버님. 평생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결혼 후에도 설이는 학원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유아 이모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1년 후 설인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죠. 아빠,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설인이 기쁘게 알렸을 때 민재욱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나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딸이 완전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축하한다. 유아야, 내가 좋은 엄마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민재욱이 딸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도 가족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결국 민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어요.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기적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죠. 소망이가 태어나던 날 민재욱은 병원 복도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손자가 생겼어요. 유아가 정말 훌륭한 엄마가 되었어요. 당신도 보고 싶어 하겠죠? 그날 밤 설이는 생애 첫 번째로 엄마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도 한때는 이렇게 작았을 텐데 그때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했죠. 안녕, 소망아. 엄마야. 설인이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예쁜 그림을 많이 그려줄게.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민재욱은 손자를 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 자신과 같은 아픔을 주지 않겠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유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겠다고 다짐했죠. 소망이가 자라면서 학원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아이들은 소망이를 마치 자신의 동생처럼 아꼈고 설이는 엄마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다만 이제는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었죠. 유아 이모, 소망이가 우리랑 같이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지민이가 이제 1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학원에 다니며 물었어요. 아직은 어리지만 곧 같이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줄래? 설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재욱은 소망이가 처음 웃을 때, 처음 뒤집을 때, 처음 앉을 때마다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간직했습니다. 유아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손자를 통해 달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도 그림 그릴래요. 소망이가 두 돌이 되자 크레파스를 들고 끄적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민재욱과 설이는 그 모습만으로도 감격했습니다. 우리 소망이도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민재욱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마 유전인 것 같아요. 엄마를 닮아서요. 설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해 가을 사랑의 말풍선 재단은 창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재단을 통해 가족을 찾은 실종 아동들의 수는 27명에 달했어요. 작은 숫자 같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모두 기적이었죠. 기념식에는 재단을 통해 가족을 찾은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저는 민재욱 선생님과 유아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을 얻었고 결국 제 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 아들도 25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단에서 하는 DNA 검사 덕분이었죠. 또 다른 아버지가 고마움을 표했어요. 민재욱은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에요.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진정한 영웅은 끝까지 기다리고 찾아다닌 부모님들입니다. 설인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기억을 잃었지만 사랑만은 잊지 않았거든요. 그 사랑이 저를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아냅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망이는 할아버지 무릎에서 잠들었고 설인과 준호는 나란히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소망이가 크면 어떤 사람이 될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마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와 엄마를 보고 자라니까요. 설인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겠죠? 그럼요. 우리 가족의 전통이니까요. 설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재욱은 잠든 손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절망의 나날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죠.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학원 마당에는 아이들이 만든 눈사람이 세워졌어요. 그 눈사람의 얼굴은 말풍선 캐릭터와 똑같았죠. 동그란 얼굴에 큰 눈, 그리고 항상 웃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눈사람도 우리를 지켜봐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즐겁게 말했어요. 그럼 이 캐릭터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 어디에 있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설인이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밤 설인은 새로운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를 위한 그림책이었어요. 제목은 말풍선 캐릭터의 모험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나는 캐릭터의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옛날 작은 말풍선 캐릭터가 있었어요. 이 캐릭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재욱은 딸이 그림책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제 설인이 다음 세대에게 사랑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20년 전 어린 유아가 그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유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민재욱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설인이 대답했어요. 그의 크리스마스, 가족들은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원에서는 사랑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어요. 실종 아동 가족들과 학원 아이들,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따뜻한 파티였죠.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설인이 완성한 그림책 낭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말풍선 캐릭터가 마침내 소중한 사람을 찾는 장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풍선 캐릭터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우와 하며 감탄했고 어른들은 감동의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망이는 이제 3살이 되어 간단한 말들을 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림책 재미있어요. 소망이가 민재욱에게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정말 멋진 이야기를 만들었지? 민재욱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림 그릴래요. 소망이가 크레파스를 가져왔어요. 서리는 소망이에게 종이를 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소망아.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봐. 소망이는 서툰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점 2개와 반달 모양을 그렸죠. 비록 서툴렀지만 말풍선 캐릭터의 모습이었어요. 와, 소망이도 말풍선 캐릭터를 그릴 줄 아는구나. 민재욱이 놀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림이에요. 소망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지는 사랑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모든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재욱은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해졌어요.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유아가 돌아왔고 손자도 생겼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당신도 기뻐하고 계시죠? 그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민재욱은 미소를 지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에서 유아의 첫 번째 그림을 꺼냈어요. 25년 전 5살 유아가 그린 첫 번째 말풍선 캐릭터였죠. 그 그림 옆에 소망이가 오늘 그린 그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지는 사랑의 연결고리였어요. 사랑은 정말 영원하구나. 민재욱이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민재욱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유아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성인이 된 서린과 소망이도 함께 있었죠. 모든 가족이 함께 웃으며 그림을 그리는 꿈이었어요. 아침이 되어 민재욱이 눈을 뜨자 거실에서는 서린이 소망이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소망이가 뛰어와서 민재욱을 안았어요. 응, 우리 소망이 오늘도 그림 그릴 거야? 민재욱이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랑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그림 그릴래요. 소망이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려지는 따뜻한 그림들이 있는 하루가 말이에요. 유아 아트스쿨의 간판 아래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림을 배우러 오는 아이들, 가족을 찾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희망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항상 웃고 있는 말풍선 캐릭터의 그림과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가족이 있었죠. 민재욱과 서린, 그리고 소망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미래의 희망을 키워가는 이야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한, 희망이 있는 한, 영원히 말이에요.